사람이 살다 힘들잖아요. 준공황 상태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계속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요. 그럼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던가요, 보통? 어떤 교수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아요. 옆집 여자에 대해서, 뭐 자기네 아파트 누구에 대해서, 그리고 연예인에 대해서, 그리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되게 그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옷이 외국 사람들 가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좀 남을 신경 안 쓰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첫 번째는 편안하게 입는다. 두 번째는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입는다.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입고 가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분은 안 보이시겠지만 저는 지금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아요. 맨발이에요. 근데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계속해요. 사실 저는 신발을 신는 게 강의할 때 불편하거든요. 뭔가 두꺼운 가죽창이 땅바닥과 나를 띄어있는 느낌은 강의를 잘 하는데 불편한 요소를 줘요. 근데 일반 강연에서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편한 상태로 한국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그 주변 분위기에 얼추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가 그게 참았다가 어떻게 되죠? 폭발하는데 중요한 건 엉뚱한 곳에서 그렇게 폭발하지 않아야 할 일로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화를 빡 내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왜 그래? 미쳤어? 그러면 이제 그 말을 들은 이 사람은 2차 폭발을 해요. 이 사람은 참은 지 오래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사람들이 그러죠. 그 이제 억울한 거예요, 이 사람. 난 이때까지 참다가 한 번 폭발한 건데 왜 나한테 지랄.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 쟤 원래 저런 애였네. 근데 이때까지 그 모습을 하고 산 거야? 아, 참.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 누가 이런 식으로 보통 사냐면 주변 분위기 잘 맞추고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보면 뭐 한 4, 5, 60대 여성분들이요. 네. 그래, 나 한 사람만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그런 이 냄새를 주변에 막 풍기는 거예요. 난 억울하고. 내가 나라고 느끼는 나와 남이 나라고 느끼는 내가 차이가 매우 많이 나기 때문이에요. 보통은. 자, 내가 나라고 느끼는 나는 나를 되게 친절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되게 소심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남이 느끼는 내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죠. 그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을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은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은 내가 뭘? 당신은 남한테 되게 무서워. 이러면 그 사람 이렇게 말해요. 난 소심한데? 그러면은 이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관계가 끝나든지 참고 그 새끼하고 어떻게 살든지. 그러면 이제 참다 보면 자꾸 한계가 오거든요. 내가 나라고 느끼는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나라고 느끼는 나의 갭을 줄이는 것을 학문에서는 이미지 메이킹의 기본 원리라고도 말해요. 뭐 누가 확실히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듣고 혹시 이 얘기 안에 여러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수정하려면 일단은 인정해야 한대요. 인정의 전 단계는 인식입니다. 인식 또는 인지. 내가 그렇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식을 해야 인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인정해야 수정이 가능하고. 얼굴 표정, 말투, 저한테 순간 대하는 자세와 태도를 유심하게 보게 됐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
어떤 느낌을 나에게 주고 있나? 왜 나는 여기에서 주체성을 갖게 됐나? 주체성을 갖지 못하면 반복하기가 쉽지가 않겠구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만약 본인을 진짜 알고 싶다면 용기 있게 직면해야 발전이 있을 겁니다. 직면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식을 쌓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기에 아주 피곤한 인간을 만들 뿐임이라고 생각해요. 삶에 고난이 왔어요. 삶에 힘든 일이 왔어요. 삶에 어려움이 왔어. 그때 우리는 순간 강해진 힘으로 그 고난을 정면으로 돌파할지 여기서 얼른 도망갈지를 선택해요. 근데 그거는 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없는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블랙아웃이라는 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역량이 있고 사자가 있어요. 사자가 막 가가지고 딱 잡으려고 해. 그러면 얘는 사자를 칠 힘도 없어요. 순간 도망갈 힘도 없어요. 그럼 걔가 순간 어떻게 되냐면요. 몸에서 순간 대량의 마취 물질이 빵 나와버린대요. 마취제가. 그래서 실제로 쇼크로 기절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힘이 되게 좋은 동물들은 되게 신선한 고기를만 먹는 애들이 있대요. 근데 얘가 갑자기 기절을 해가지고 근육이 땅땅해지잖아요. 그럼 이제 동물의학원 같은 거 보면 냄새 맡고 왜 이렇게 딱딱해 이거 고기가. 그리고는 안 먹고 사는 경우가 있대요. 자, 이 블랙아웃이 반복되면 공황장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황장애라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번아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순간. 블랙아웃. 공격할 힘도 없고 도망갈 힘도 없는 사람들이 중간에서 벌어지는 공황 증세. 공황 증세 중에 하나 중에 어떤 게 나타나냐면요. 인간은 약간 블랙아웃 전 단계 가면 뭘 떤대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죠? 손톱을 뭐 이렇게 하거나 다리를 이렇게 떤다고요. 밥 먹으면서. 다리를 떨 때는 첫 번째 내가 떤다는 거를 알고 두 번째는 떨지 마 이렇게 말하지 말고 네가 떤다는 걸 알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때 다른 형태의 동일한 진동을 자기 안에서 일으키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손을 내가 막 이렇게 떨어요. 틱처럼. 그럼 내가 이걸 떤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의식적, 무의식적 준공황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뭔가 그런 상태를 해소할 최소한의 자기의 방어책이자 거기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근데 그랬을 때 다른 뭔가 진동을 했더니 그게 좋아졌다는 데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힘들잖아요. 준공황 상태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계속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던가요, 보통? 그러지 않아요. 그 현상을 만든 그 무언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뇌는 필요 이상의 생각을 하게 되면 뇌가 되게 피곤해한대요. 피곤한 뇌는 사고 체계를 부정적으로 갖고 가더래요. 그러니 필요 이상의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피곤한 뇌는 모든 관점을 부정적으로 갖고 가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몸을 움직여야 된대요. 진동을 일으켜야 된대요. 네? 내가 어떤 얘기를 듣고 웃겨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동되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할 때도 진동되신 거예요. 진동. 진동. 보통 사람은 일상에서 진동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웃을 일도 없고 깨달을 일도 없고 공감할 일도 없고
그냥 머리만 쓰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마음이 진동되지 않으면 자율신경을 움직이지 않아서 나올 수 없는 행동. 인간이 감동이나 깨달음에 이르렀을 때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 이렇게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그게 커지면 공감 능력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할 때, 엄청 힘들었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청 힘들었겠다. 그러니 지금 공황 상태에, 준공황 상태에 만약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각이 아닙니다. 내적 진동, 외적 진동, 자발적 진동, 아니면 진동이 있는 곳에 자기를 노출하는 진동. 책을 보고 고개를 끄덕거릴 만한 책을 보든, 몸을 움직여 운동을 하든 계속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증세가 있는 주변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그들이 그럴 때 아이고 힘들겠다 라고 말은 못 해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만이라도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신이 아무도 없을 때 나를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이 나 그렇게 안 봐주면 남한테 필요 이상으로 섭섭하거든. 필요 이상으로 외롭고.